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은 계속 좋지 못하죠. 네. 근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라이트코인의 이 퇴출. 라이트코인이 왜 퇴출당했느냐. 요거를 좀 보고 라이트코인이 퇴출당했다고 망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그거에 앞서 또 지금 주말 동안에 지금 뭐 국내에서 P2E를 어느 정도 풀어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뭐 이제 이 NFT 관련 게임 관련 이런 코인들이 시세를 조금 받았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어제죠. 월요일날 또 이제 중국의 기조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기조는 변화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지금 뭐 이 사상 최저가 있는 중국 코인들도 있고 이런 코인들을 지금 물론 당연히 시세가 좋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지만 중국 코인들 좀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코인들 중국의 기조가 조금 변화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또 중국 코인들 한번 움직여 줬습니다. 근데 뭐 어제 다시 비트코인이 또 하방을 크게 그리면서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서 뭐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퍼, 뭐 아토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유 없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솔직한 얘기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이 알트코인들 이렇게 뭐 이유 없는 알트코인들을 펌핑 시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도 언젠간 펌핑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버티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항상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움직이기 전에 알트코인들의 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 꼭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러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확하게 딱 짚어내기는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버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렇게 알트라도 펌핑이 나와준다면은 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시장을 떠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번에 알트코인 펌핑으로 인해서 며칠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의도한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뭐 이 시장을 다시 한번 크게 하락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탈을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매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 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려고 했던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라이트코인이 왜 퇴출되느냐. 지금 뭐 시총으로 봐도 20위 안에 있는 그런 뭐 나름 역사가 있는 이런 코인인데 중요한 코인이죠. 그런데 왜 퇴출이 되느냐? 요거를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익명성 때문에 그런데 뭐 다크 코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익명성 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라이빗 코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라이트. 요거 뭐 어저께도 기사가 나왔지만 오늘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냐? 라이트코인 재단에서 진행한 민블림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기능이 포함됐다. 요건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 다크코인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에 뭐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특근법 때문에 특근법이 뭐냐면 그거죠. 뭐 돈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숨길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 세금을 위해 먹이기 위함이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뭐 그런 의도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출된다고 라이트코인이 뭐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시세에 대한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이 세계 시장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영향은 있지만 망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특급법 때문에 막고 있지만 익명성을 막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또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 CBDC 말씀드렸어요. 그죠? CBDC가 무엇인지 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CBDC는 전자화폐죠. 전자화폐인데 내가 이제
현물로 만질 수 없는 그냥 이 숫자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예. 10원 한 장 숨길 수 없는 게 CBDC입니다. 전자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CBDC를 성공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절대 CBDC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공산당은 하라면 하라는 뭐 하라면 해.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미국은 너무 자유분방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달러는 뭐죠? 국제통화기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전자화폐가 편하다면 잘 된다면 결국에는 다 전자화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달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 비트코인을 뭐 지하 경제에서 돌 수 있는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퇴출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 와보니까 비트코인은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는 추적이 안 되죠. 100불짜리 뭐 이런 것들은 검은 자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CBDC는 뭐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CBDC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이 뒷돈이 거래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죠? 뭐 일단 중국에는 건시라는 게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죠? 로비스트가 있죠. 로비스트 회사가 있고 뭐 얘네들이 뭐 물론 이렇게 뭐 똥꾸녕 빠는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뒷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조건의 업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똑같은 업체 똑같은 뭐라 그래야 돼? 이 똑같은 그 능력치 회사 중에 이제 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뭐 어쨌든 로비스트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해주는 것보다 뒷돈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모든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다 CBDC로 그러면 다 드러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 주는 사람이 문제가 될까요?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될까요? 예. 주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뭐 언젠가는 공평하잖아요. 없어지면 공평하죠. 물론 뭐 그 회사는 그죠? 망하겠지만 그죠? 로비스트 회사는 망할 테고 로비스트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주는 놈도 아깝지만 주는 거예요. 그죠?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받는 놈은 받고 받는 놈이 가장 아쉬운 거죠. 뒷돈이 없어지는 거. 그렇다면 CBDC 관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관료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뒷돈이 없어지면. 근데 이 CBDC를 채택하려면 관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BDC가 뭐 이렇게 되기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걸 회수하고 CBDC로 바꾸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가능하죠. 네, 사회주의 국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CBDC가 뭐 이점도 당연히 많죠. 네, 하지만 그 치명적인 단점이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나면 어차피 우리 서민들 유리지갑 어차피 드러나는 거 뭐 물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 깔려면 다 까자 너네까지 다 까자 이러면 솔직히 우리 뭐 서민들은 잃을 게 없죠. 사실 조금 더 불편하지만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CBDC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익명성 코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래서 필요하다. 익명성 코인은 지금 뭐 베리 실버트가 집캐시 호라이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뭐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필요로 하겠죠. 이 블록체인이 뿌리 내리고 결국에는 블록체인도 다 추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익명성 코인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예. 근데 모든 코인이 때가 되면 상승이 나오고 인정을 항상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길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장 돌아가는 게 그렇죠. 예. 가격은 시장이 정해줍니다. 가치는 뭐 내가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가치는 뭐 정해져 있죠. 하지만 뭐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제가 왜냐면 라이트코인만 지금 시세 하락이 다 똑같이 나온 상황에서 라이트코인만 떨어진 건 아니죠. 예. 지금이라도 내가 나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면 국내 거래에서 퇴출되면 나는 매매 안 할 거야 이러면 이걸 팔고 다른 코인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라이트코인의 미래를 전망을 보고 오래전부터 투자해 오시던 분들 중장기로 투자하시던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뭐 그렇다면 또 좋은 중장기 코인으로 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트코인이 덜 떨어진 것도 있어요. 사실 시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뒷돈을 뭐 오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프라이빗 코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카드나 그리고 금융권,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요. 금융권에서 만약에 CBDC가 다 하면 그러면 은행에서도 CBDC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불법 대출 있죠. 예, 대출이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대출은 조건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원래 대출이 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뭐 누구나 유망한 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뭐 누구나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은행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CBDC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면 문제가 많아요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고요. 금융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예. 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드러나야 되고 예. 정치인들 뒷돈 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야 되고 이렇지만 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음지가 있긴 뭐 이거 뭐 저기 주먹들이 하는 얘기지만 음지가 양지를 더 빛나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장도 안 좋은데 실실 쪼개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제는 좀 다독여야죠. 예. 마음을 좀 다잡고 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암울하게만 있는 것보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 웃으시면서 좋은 일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요 정도면은 뭐 다크코인, 익명성 코인, 프라이빗 코인 어느 정도 설명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베리 실버트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모든 게 드러나는 건 위험하다. 예. 코인도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의 달러는 뭐 내가 현물로 갖고 있는 돈을 모아놨다가 그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숨길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게 다 전져야 되면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크코인이 책임지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다크코인은 좋은 일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일에도 쓰여질 수 있고 안 좋은 일에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많지만 좋은 일에도 쓰여질 수 있어요. 라이트코인은 뭐 모든 완전히 다크코인으로 돌아선다는 건 아니고 여기 나오듯이 민블민블 이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내가 뭐 나가는 거를 숨기려면 숨길 수 있고 안 숨기려면 안 숨길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그렇더라면 그러면 막아야죠. 예. 왜냐면 작년부터 특검법으로 해서 그런 걸 다 퇴출시켰기 때문에 뭐 뭐는 퇴출시키고 뭐는 퇴출시키지 않으면 또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얘기를 뭐 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하지만 제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제 생각과 틀린 분들도 또 휘말려서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 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 못 버티고 떨어진다라면 어느 시점에 그렇다면 그분은 피해자가 되겠죠. 하지만 같이 버텨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바로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로 인해서 홀딩을 하고 지키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또 파란만장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저와 제 생각과 달리 시장이 간다면 조금 뭐 방송도 쉬엄쉬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다크코인들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럴 때만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P2E에 대한 국내의 기조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는 뭐 제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는 뭐딱 칼같이 규제는 칼같이 하겠지만 또 열어줄 거는 열어주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잘라낼 건 확실히 잘라내고 규제할 건 확실히 규제한다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환경이 더 밝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정부를 지금의 당을 지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기조가 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잘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잘라낼 건 확실히 잘라내고 규제할 건 확실히 규제하고 하지만 대신에 열어줄 거는 열어주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요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중국도 조만간 뭐 지난 방송에서 러시아와 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중국도 조금 열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뭐 맞췄다라기보다 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뭐 몇몇이 생각하는 그게 조금 맞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지금 이 꺾여 있는 이 코인 시장을 중국이 뭐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만 나와도 이 시장은 바로 살아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앞날은 지금에 와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이야기는 좀 쉽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누구도 그 누구도 지금 뭐 전문가라는 지금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 8K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뭐 50K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시세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하방에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 시장은 이미 확장할 대로 했고 앞으로는 뭐 지금 중국이 완전히 폐쇄를 시키려고도 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려고도 했지만 살아남은 시장이고 그쵸? 어느 특정 국가 아무리 이 코인의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시장을 죽일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이미 와 있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와서 미국이 전면 금지하겠다. 뭐 물론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전면 금지하겠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중국은 이미 뭐 했고 뭐 인도도 어느 정도 막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열릴 일만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조금 힘내시고 좀 힘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트코인의 펌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뭐 좋은 쪽을 예고하는지 안 좋은 쪽을 예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쪽을 예고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지금 뭐 일단 뭐 보라, 클레이튼 지금 뭐 힘든 상황이죠. 카카오 코인들 힘든 상황인데 이 코인들도 지금 뭐 P2E 이야기가 나오면서 P2E 뭐 이야기 나오면 뻔하죠. 네. 메타버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힘내시라는 말씀 매번 방송 마무리 때마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